안녕하세요. 스타트업의 법률 프로그램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정진숙 변호사입니다. 제 소개를 잠시 드리자면은 저는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을 해서 법무법인에서 변호사 활동을 하다가 조금 있다가 보여드리게 될 어떻게 보면 법률 IT 프로그램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고요. 따라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분들과는 변호사의 전문성과 스타트업의 공감대를 갖고 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은 첫 번째는 이제 스타트업이랑 법률이 도대체 어떠한 상관성이 있고 어떤 이슈가 있고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한 것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저희 함께 하는 스타트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고 세 번째는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타트업에게 법률이란 무엇일까요? 골칫덩어리라고 좀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법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지켜야 하는 것들에 대한 의미가 크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법을 잘 지키면 어떻게 보면 뭐 50, 100 이렇게 상승세가 보이는 퍼포먼스가 난다기보다는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의미이다 보니까 당연히 해야 하지만 한다고는 뭐 이렇게 티가 나지는 않는 그런 것들이라서 좀 골칫덩어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창업을 하게 되시면은 시제품을 시장에 내고 시장 반응을 보고 뭐 피봇을 하거나 개선을 하면서 매출이나 투자를 통해서 스케일업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텐데 정말 끊임없이 법률 이슈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직원 알고 보니 겸직하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리고 특히 이제 초기 때 많이 고민을 하시는 이슈들이죠. 차원 멤버랑 지분을 어떻게 나눠야 하는가,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끊임없는 법률 이슈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제가 한 3년여 넘게 강의나 뭐 멘토링이나 아니면 컨설팅, 자문, 변호사 업무 수행 등을 통해서 스타트업 관련 대표님들을 뵈면서 업계 관련자들을 뵈면서 만났던 많은 사례들, 뭐 천여 개 이상의 사례들이 이미 뭐 축적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세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퀴즈를 냈어요. 이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뭐 답은 바로 뒷장에서 나오긴 할 건데 이 세 가지로 압축이 될 거고 이 세 가지 요소를 저는 이제 스타트업의 핵심 3요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면 리스크 관리도 되고 투자 역량도 강화시킬 수 있고 지속적으로 좀 성장하는 밑거름과 기본이 될 수 있습니다. 퀴즈를 맞춰서 저희 로펌 이용 문의 게시판에 답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커피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법률 이슈가 끊임없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런데 어렵죠. 법률 어렵고 바쁘죠. 바쁘죠. 많이 바쁩니다. 마케팅이나 뭐 BM에 대한 설계라든가 뭐 다른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그냥 넘어가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대부분 좀 그렇게들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표적으로 니들들이 어떻게, 뭐, 같은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어떻게, 뭐, 제일처의 뒷통수, 이런 많은 법률 관련한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특히 예비 창업이라든가 초기 창업 단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면 조직을 세팅하고 구성하는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 뭐냐면은, 너와 나는 무슨 사이 이런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무실이 마땅하지 않을 수도 있고 월급이라든가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쨌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 관계를 직원으로 갖고 가야 되나? C레벨의 어떤 핵심 멤버? 뭐 주식도 좀 줘서 주주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시는데 그런 상황에서 일은 같이 진행하지만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네, 이 사람이 퇴사를 해서, 난 직원이었는데 월급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월급 거기다 더 붙여서 위로금을 달라라는 내용 증명을 받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그 내용 증명 자체에서 직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스타트업 관련 업계에 다 얘기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을 했을까요? 네, 뒤에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뿐만 아니라 뭐 팀장 둘이 나가갖고 창업을 해서 한 사례도 있고
같은 스타트업 대표님 동종 같은 경우에는 뭐 서비스 이용 약관이라든가 UI, UX를 베낀다거나 뭐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이 발생을 하는 원인들을 보면 첫 번째는 사람, 그리고 아이디어, 그리고 돈, 자본 관련한 원인들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사례들에 관련해서는 제가 뭐 밤새 얘기해도 끝이 없는데요. 이거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저희 로펌 매거진을 통해서 많은 사례들을 만날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어디서 사례들을 만날 수 있는지 참고 자료를 어디서 활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법률 문제가 발생이 되고 나면 꼭 법률 문제 해결 방법은 있죠. 어떻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찾아가서 상담받고 솔루션을 받으면 되는데 문제는 이게 다 돈이랑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들의 특히 작은 기업에 이런 분쟁이 발생했을 때 현실을 보면은 그냥 사업을 접고 아예 그냥 창업을 포기하고 직장 다니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거는 아까 팀장 둘이 나가서 창업을 결정했던 사례였었고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용 증명 받고 800만 원가량의 위로금과 급여를 처리해주고 그냥 끝냈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소송을 계속 진행을 하는 사례들도 있지만 계속 시달리고 있고 특히 이제 용역 관련해가지고 제때 제대로 된 물건이 오지 않았을 경우에도 그냥 돈만 날리고 포기하는 어떻게 보면 어떤 법적 액션을 할 수 없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기 기업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작은 걸로 시작을 했을 때는 사업 계획 자체에 차질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좀 뻗쳐나가서 예상하기 어려운 손해로까지 확대가 될 수도 있고 무엇보다 스타트업들은 이제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네, 작은 파도만 쳐도 이렇게 막 흔들리는 배와 같기 때문에 초기 기업의 리스크는 오히려 큰 기업의 리스크보다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률 이슈 뭐 중요하죠. 법률 이슈 발생되면은 골치 아프죠. 회사의 존망이 걸려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법무팀을 갖출 수 있을까요? 법무팀을 갖추기는 좀 어렵죠. 초반부터는. 법무팀이 없는 대표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 스타트업의 성장 사이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슈들이 이런 게 있구나라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이트를 갖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관리 사항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리스트업 해야 되는 것쯤은 알고 계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다시 보시면은 예비 창업이나 법인 설립하는 예비 초기 단계에 이제 초기 멤버 관계를 많이 세팅을 하게 되는데 임원으로 갈지 아니면 뭐 직원으로 갈지 이슈가 생길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라든가 아니면은 회사의 뭐 겸업 이런 금지 제한 같은 것들에 대한 것도 마련하고 준비하셔야지 되는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회사로 대부분 설립을 하시니까 주식회사로 설립을 하게 되면은 뭐 주주간 계약서를 통해서 향후 주주관계가 회사가 잘 되더라도 좋게 세이 굿바이를 하거나 아니면은 회사가 안 되더라도 서로의 어떤 책임을 가지고 같이 그 부분을 분담할 수 있게끔 정해져야지 될 부분들이고요. 이런 식으로 문서를 통해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문서에 어떤 내용들이 전문적으로 들어가 있는가를 통해서 리스크들을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런 인사이트를 통해서 내가 어느 시점에 예를 들어서 초기 단계에 이 사람이랑 어떻게 보면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러면 어떤 관계를 갖고 조직을 구성하느냐 하는 다양한 법률 관계에 대한 설계 능력이 필요하게 되시는데 봅시다. 법률 관계는 결국 권리 의무가 발생해서 법원에 어떤 강제력을 청구할 수 있는 관계를 말해요. 대부분 다 이제 사람이랑 관계가 발생되게 되는데 대표님이나 기업 입장에서는 미래를 줄 수 있겠죠.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돈을 주거나 아니면 지분을 주거나 이런 것들을 주면서 일을 같이 하자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내부 사람으로 둘 것인가 아니면 외부 협력자로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법률 관계가 정해지면 기본적으로 파생되는 권리의무 관계들이라든가 법률적인 성격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관계였는가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건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그래 그럼 나는 이 사람이랑 돈을 주고 내부 사람으로 갈 건데 이 사람에 대해서는 직원?
직원으로 할래. 그냥 내가 하는 거 일에 대해서 종속성을 갖고 일을 했으면 좋겠어. 업무 지시를 따라주고 하면은 무조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독립성을 갖고 일하는 C레벨에서 임원이라고 보게 된다면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가 있죠. 회사와 임원은 원칙적으로는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뭐 사대보험 가입이라든가 임금 지급, 최저임금, 연차 이런 어떤 근로기준법에서 규제하는 사항들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갖고 갈 것인가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아까 보시면은 그 너와 나는 무슨 사이의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근로계약이든 아니면 임원으로 같이 일하자고 하든 아니면 처음에는 그냥 우리 서로 그냥 업무 협력 관계로만 가자라고 하든 명확했다라면 사실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겠죠. 이런 식으로 정할 수도 있고 지분 관련해서는 현재 내주식을 준다라는 구주의 양수도라든가 아니면은 향후 주식을 발행해서 주겠다라는 뭐 스톡옵션이나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법률적인 스타트업의 성장 사이클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구나 인사이트를 갖추고 난 다음에 그럼 난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럴 때 이 사람이랑은 이런 관계로 갈래라고까지는 이제 대표님이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결정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 하이라이트는 이제 세세한 내용들을 잘 계약서든 아니면 어떤 문서든 체계든 이런 데 잘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 사람과 핵심 멤버로 가기로 했어. 그러면 봐봐요. 공동 창업을 했죠. 그러면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데 지분 어떻게 하지? 그리고 만약에 상대방이 일을 그만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뭐 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이슈들이 생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뭐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야 되실 거고, 주주간 계약서에 뭐 주식의 우선 매수권, 또 탈퇴하게 되면은 다른 주주들, 나머지 주주들에게 주식을 우선해서 줄 수 있는 권한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줘. 탈퇴하게 되더라도 액면가라든가 아니면 기타 금액으로, 정해진 금액대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 세팅을 하고 고려를 해서 규정을 하셔야지 되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봐요. 예, 뭐 직원으로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서 정규직 하려고 하는데 해고하기도 어렵고 만약에 핏이 안 맞으면 어떡하지? 그리고 뭐 야근할 수도 있죠. 그럼 수당 일일이 챙겨야지 될까? 근데 또 이 야근 수당을 주는 거 자체가 또 4인 미만이면 적용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처럼 사실 어떤 관계를 결정하고 나면 그 법률 관계에 따라서 규정해야 되는 뭐 또 법령에 대한 이슈라든가 아니면은 계약 관계에 따라서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내용을 적는다던가 뭐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끝도 없습니다. 1000개, 2000개, 3000개 끝도 없어요. 네. 그래서 스타트업에게 있어서 법률 골칫덩어리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대한 이슈 컨트롤은 잘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뭐 전망에 휘말리거나 잡기는 사업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니까요. 하지만 알아야 되는 거는 인사이트도 알아야 되고, 그 인사이트에 따라서 법률 관계도 잘 설정을 해야 되고, 그 법률 관계가 설정이 되면 하이라이트로 법률 지식도 많이 알아야 된다. 끝도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아시나요? 뭐 아사나나 기러, 뭐 슬랙, 요즘 플로우, 기타 등등 해가지고 제가 너무 브랜드를 대놓고 얘기를 하죠.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어떤 업무를 도와주는 툴 같은 거를 활용할 수 있는데 법률에 있어서는 로폼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로폼은 사실 이제 저를 비롯한 변호사 팀과 개발자들이 모여서 스타트업을 위해서 좀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시도록 할게요. 로펌 사이트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이제 오늘 설명에서 두 번째 장인 프로그램 등록과 실습, 어떤 설명에 대한 거를 말씀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로펌 사이트에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게 되시면 스타트업이라는 테마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스타트업에 들어오시면은 저는 지금 로그인한 상태인데 만약에 처음 들어오게 되시면 스타트업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좀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냥 딱 3개예요. 하나는 스타트업들이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아까 인사이트에 관련된 표 보여드렸잖아요. 그때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이런 계약서를 잘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써야 된다라는 법률 문서 패키지이고요. 하나는 그 경영상 위험이라든가 인사 노무 관리라든가 지재권 관리 등 스타트업이 어떻게 보면 스케일업에 있어서 또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진단과 개선책을 제공하는 또 교육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는 스타트업 실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휴사 전용 서비스는 저희와 이런 스타트업 프로그램 관련해서 제휴를 맺고 있는 기관들의 한 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 게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업 필수 문서는 아마 저희가 계속 문자나 이메일을 통해서 요청을 드렸던 부분이 권한 등록을 요청을 드렸는데 회원가입을 하시고 해당하는 프로그램명의 어떠한 저희가 따로 알려드린 텍스트를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권한을 확인해서 권한을 부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이런 프로그램들을 스타트업 기업 입장에서는 무료로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네. 저는 예를 들어서 이제 연세대 창업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본다면, 여기 이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는 프로그램명이 나올 거고요. 보시게 되면 법률문서 패키지는 간단하게 어떤 문서만 써야 된다라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문서를 언제 써야 될지를 일단 대표님들이 잘 헷갈려 하시고 모르시는 경우가 있었고, 관련 법률 이슈 자체를 알게 되면 스타트업 리스크 체크를 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활용하고 싶다라는 니즈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쉽고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아무래도 IT 기업이니까 이 부분까지 해서 제공되는 내용이 스타트업 필수 문서인데요. 첫 번째 단계로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이슈를 한번 골라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 이슈가 딱 2가지인데 예비하고 초기에 있어서는 임원이냐 직원이냐 하는 사람을 세팅하는 문제랑 외부 거래에 있어서 용역이냐 뭐 제휴냐 이런 부분들이 공통적으로 많은 이슈가 있었던 거고, 그 외에 뭐 매매 계약서라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아니면은 여기에서 이렇게 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제 약관은 업데이트 될 예정이고요. 이런 부분이 이제 특별한 그 사업군에 따라서 이슈가 많았던 문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인사노무 관련해서 임직원의 이슈가 생겼다라고 가정해서 들어오시면은 일단 임원인가 직원인가부터가 궁금하시면 여기 이런 식으로 많이 바로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스타트업에게 도움이 되는 근로계약서 규정들 뭐 따로 이렇게 만나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 나는 이제 이분 내가 지금 채용하려는 분은 임원 영입보단 직원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직원 채용을 하게 되시면 작성해야 될 것이 근로계약서는 당연하고 그 외에 이제 뭐 입사자 서약서 이런 부분까지도 필수 문서로서 리스크 해지를 위해서 작성해야 되는 문서라고 이렇게 좀 리스트업 돼서 나옵니다. 이런 가이드에 따라서 어떤 문서를 써야 되는지를 알게 되셨다면 한번 작성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좌측에는 경영상 관계라든 판단이라든가 사실관계들을 작성해야지 되는 내용이고, 간단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왼쪽에는 법률상 이슈가 검토된 내용이 자동으로 현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이고, 또 로펌 주식회사, 또 정대표 이런 식으로 문서 시스템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뭐 전화번호도 입력하시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결정해야 되는 이슈들인 건 거죠. 네, 주소도 입력해 주시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이제 내가 이 사람이 정규직인지 기간제인지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 부분은 어차피 회사 입장에서 대표님들이 결정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규직이라고 선택을 하게 되면 근로계약에 시작일만 나옵니다. 정규직이니까. 정규직이 도대체 뭔데? 보시면 근로계약의 근로 종료 시점 유무에 따라서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게 정규직. 그렇지 않으면 기간제로 비정규직으로 말하는데,
이 구분은 근로계약 종료를 회사가 미리 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이가 있을 뿐이고, 그리고 비정규직이라고 해도 동등하게 대우를 해야 되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기간제로 하겠다, 계약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시면 계약직일 때 고려해야 되는 이슈가 계약 기간, 그 다음에 계약 기간 끝나고 난 다음에 연장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려하셔야 되시고,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령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년이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 종료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기간제법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여기 질문에 따른 답변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답변을 하시면서 고려해야지 되는 법률상의 이슈들은 이렇게 알고리즘에 따라서 여기 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문서 작성도 가능하시고, 다양한 문서들이 여기 이렇게 만여 개 이상의 사례를 커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활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네, 여기 법인 설립 예비 창업자분들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정관 이런 부분도 있고, 혹시라도 사업하시다가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네, 내용 증명이나 지급 명령 이런 부분에 법률적 초기 대응을 할 수 있는 문서들도 다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시다가 궁금하게 되시면은 제휴사 전용의 한 라인 찬스를 이용하실 수가 있어요. 제휴사 전용 서비스에 가시게 되시면은 네, 이런 식으로 문의 등록을 하시면 저희 한 라인을 통해서 시스템 관련한 거는 저희 로펌팀에서 답변을 드리고, 법률 자문 관련한 거는 저희 제휴한 변호사님들이 답변을 요청 수준까지는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대표님들이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스타트업 필수 문서라는 법률 문서 패키지가 네, 무료로 활용 가능하게 지원단이라든가 주관기관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 하셔야지 되는 거 혹은 두 번째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이제 안내를 드릴게요. 바로 스타트업 실사입니다. 스타트업 실사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타트업 실사라는 거는 이게 보시면은 원래 실사라는 개념이 그 M&A를 하거나 어제 투자를 하게 될 경우에 이 재무제표라든가 아니면 법률 실사는 이제 법률 관련한 계약서 등 관련한 문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초로 그 부분이 실제로 실제하느냐 아니면 리스크가 있느냐라는 뭐 기업 가치 평가에 관련돼서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얘기를 하는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대표님들의 어떤 궁금증이나 사례를 보고 회사가 휘청거리는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투자에 대한 리뷰라든가 그다음에 컨설팅을 진행하면서 보니까 딱 요 네 가지 파트예요. 이 네 가지 파트에 대해서 관리를 잘 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법률 이슈나 분쟁으로 인해서 삐끗하거나 할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고, 그건 결국 이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투자를 받았을 때 법률실사라든지 회계실사의 약간의 회계실사 부분까지는 커버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실사를 사용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기간 내, 정해진 기간 내에 스타트업 실사에 대한 진단을 진행을 해주셔야 되시는데, 첫 번째로 네 가지 영역 중에서 네 가지 영역은 다 하셔야 되시고, 첫 번째 영역인 뭐 경영과 상실 강화에 대해서 내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면 돼요. 법인 설립하셨으니까 네, 아니요에 따라서 관련된 리스크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 로직에 따라서요. 뭐 현재 대표님의 상황을 답변을 해주시면 되시고, 대부분의 이 실사에 대한 참여는 저희는 대표님이 참여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고서라든가 관련 콘텐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거는 1차적으로는 현재 기업의 상황에 따라 관리해야 되는 리스크가 무엇이며 현재 리스크 상태가 어떻다라는 거를 진단을 하면서 그에 따른 개선안을 알려주는 과정 속에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대표님들이 하실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지 않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회사에 대한 뭐 CEO라든가 회사 경영이나 리스크 관리를 담당하는 C레벨이 뭐 참여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줄게요. 네. 그 다음에 좀 위험한 지분율이네요. 대부분
한번 위험한 지분율을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1차적으로 회사 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나면 이제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이슈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르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시고, 모른다고 답변을 하시면 그 보고서 자체에 어떤 내용을 체크를 해서 어떤 내용을 개선하는 방법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에 따른 가이드가 나오기 때문에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도 되시고요. 아, 내가 모르는 건지 한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면 현재 우리 회사가 이게 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제휴사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네,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을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휴사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네, 한 라인 네, 활용을 통한 질문을 남겨주셔도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주시면 되세요. 문이 가장 질문이 제일 많아요. 1단계긴 한데. 그래서 저는 4단계나 2단계부터 시작하시는 것도 진행하시기에 괜찮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하면은 진단 완료가 되었고요. 결과 보고서를 바로 보실 수도 있고요. 다른 파트도 한번 볼까요? 일단은 경영과 사실 관련한 부분들이 기본 조직의 임원진이라든가 이런 세팅 구조도 있고 지분율 문제도 있고 내부 통제 이슈도 있고 사실 지속 성장을 하는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회사의 리스크가 발생하면 회사가 휘청거리는데 경영권 뺏기고 하는 문제가 여기서 발생되거든요.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좀 질문들이 가장 많았는데 여기 와서 좀 한번 보시게 되시면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렇게 이번에 나는 예비 단계로 시드를 목표로 한다. 진단을 하게 되시면은 이 부분도 질문이 조금 양이 되네요. 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아까 제가 법인을 설립을 했고 주주도 2명 이상이 있고 이런 거에 대한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제 검토해야 될 이슈들이 많아져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완전 초기라든가 예비 단계여서 법인 설립 전이거나 뭐 1인 창업이거나 하면은 그거에 따라서 관리에 대한 이슈의 로직은 좀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들이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4개 파트에 대해서 답변을 끝내게 되시면은 결과보고서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결과보고서의 구조는 네, 실사 테마에 따른 커다란 점수에 대한 개요가 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수도 이렇게 제 좀 약간 점수가 좀 낮게 나왔네요. 하지만 낮게 나왔으면은 향후에 또 재진단을 통해서 개선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보고서의 점수를 높일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뭐 신경을 쓰지는 않으셔도 되시고 점수보다는 개선을 해야 되는 방향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주시고요. 특히 이 감점 항목은 범규정 자체에 페널티가 있는 내용들을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유심히 볼 필요는 있긴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경영권을 위한 정관이라든가 주주간 약정이라든가 주주 명부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레포트가 좀 나와 있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세하게 볼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 답변에 따른 하나하나의 분석 보고서가 다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현재 회사 상황에 따라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와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분명히 발생되거나 아니면은 좀 체크해야 되는 이슈들이기도 하고요. 이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법률 강의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어차피 다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결국 이 보고서 하나가 앞으로 예비 단계, 초기 단계, 그리고 도약 단계, 라든지 이런 단계에 따라서 뭐 지원 사업이든 아니면 프로그램을 통해서 법률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내용들의 총체라고 보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서를 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쭉 보고서를 보게 되시고 나면은 스타트업 실사 진단까지 해서 이제 하셔야지 되거나 좀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이 좀 다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스타트업 프로그램은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법률 이슈가 발생했을 때 법률 문서를 작성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냥 법률 이슈 자체들이 궁금하다라고 하면은 상시적으로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표님들이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스타트업 실사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마다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이 진단평가를 맞춰야 되는 기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맞춰서 좀 진단을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뭐 UI나 UX나 하는 그 플로우는 좀 어려운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법률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어려워서 콘텐츠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휴사 전용 서비스를 통해서 한 라인과 같은 문의 등록을 활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로펌에 그냥 메인 메뉴에 가시면은 법률 실전이라는 코너가 있기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률에 관련된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콘텐츠들이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확인을 하셔가지고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로펌 사이트를 법무팀처럼 활용을 해서 유용하게 정보를 좀 많이 얻어가시고 리스크가 있다면 개선을 하시고 그 결과 투자 역량도 강화하시고 지속 성장을 할 수 있는 토대를 좀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